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이용만 당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토 원비어 가족을 지난주 백악관에 초대한 사실을 확인하며 북한에서 인질을 더 빨리 데려왔어야 했다며 지난 정부를 탓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회담이 앞서 기자들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best thing that's happened to this country is the fact that, at least for 3 years, the fact that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think that's a positive.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이용만 당했다며 앞으로의 새로운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But our country has been playing around for 50 years and getting nothing. And we have a relationship. There's never been a relationship with them. We'll see what happens. It might...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면서도 오랫동안 북한의 핵실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회담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인질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백악관에서 오토 원비어 가족과 만찬을 함께한 사실을 밝히며 전임 정부가 원비어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신속히 움직였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 will tell you that people should have moved faster. He was there for a long time. In the case of Otto, it was very late. We got him home, but he was in horrible condition. 트럼프 대통령은 인지 송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인 인지 송환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이도훈 한국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 워싱턴에서 만나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이날 회동 뒤 기자들에게 협상 재개와 관련해 북한 쪽에서 계속 신호가 오고 있다며 비건 대표와 이 사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러시아, 일본과 함께 앞으로 비핵화를 위해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으며 다음 주 유엔 총회 기간 뉴욕에서도 몇 번 더 만나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김명길 북한 측 실무협상수석 대표가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단계적 접근을 거듭 주장한 것과 관련해 9월 하순 협상 재개 의지를 환영하며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관련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 결과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262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북한은 이 가운데 130개를 거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 결과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UPR 심사를 받았고 미국과 영국, 한국 등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262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의 석방,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과 사형제도 폐지 및 사형집행 동결, 고문방지협약 가입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등이 제시됐습니다. We recommend that North Korea, first, immediately dismantle all political prison camps, release all political prisoners. 북한은 그러나 이들 주요 권고안 262개 가운데 130개를 거부하거나 사실상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he DPRK does not support some recommendations in the interest of safeguarding its dignity and national sovereignty and opposing the politicization, selectivity and double standards in the fields of human rights. 한 대사는 지난 5월 심의 당시 63개 권고안을 즉각 거부했고 나머지 199개 권고안 가운데 11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53개 권고안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 강화와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 촉진 등 주로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132개 권고안은 수용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라는 권고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하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look forward to additional reunions, including video reunions and the exchange of video messages.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심사를 받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이 북한의 해킹과 러시아의 선거 개입 같은 적대 국가들의 악성 행위를 다루는 기관을 설립하자는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이 국가정보국 CIA 국장 아래 조직을 만들어 각 부처에 나눠진 관련 업무를 통합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인 에이미 클로부차 상원 의원이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과 함께 지난 18일 해외 영향 대응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정보당국과 영방부처 등 범정부 차원으로 해외 적국들의 악성 행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이 센터는 해외 영향 작전과 캠페인에 대한 정보 분석과 통합의 기능을 하는데 특히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이란, 중국의 영향 작전에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악성 영향은 주로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불법 금융은 물론 해외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을 겨냥한 겁니다. 클로부차 의원은 성명을 통해 해외 정부와 요원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해 미국인들을 오도하는 정보 전쟁에 대한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리드 의원도 성명을 통해 이 센터는 연방수사국 FBI와 정보당국 등 해외 악성 영향 대응에 연관된 모든 정부 부처들이 공조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미 의회에서 해킹 등 북한의 악성 행위를 겨냥한 조치들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말 북한 등 적대국의 악성 행위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 구성의 독립위원회 설립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도 향후 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위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We use these as examples of countries, and it's because North Korea has been implicated in cyber attacks. 그동안 미국에 대한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는 주로 러시아와 이란, 중국이 거론됐었지만 북한은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이후 주요 해킹 사건 때마다 배후로 지목되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존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에서 관할권 논란이 불거진 한박도와 관련해 북한이 한박도를 무장한다면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19일 BOA에 한박도에 감시 초소를 배치하는 것은 큰 손해가 아니지만 포병 무기체계나 대함 무기체계를 배치할 경우 큰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박도를 무장시키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협상을 통해 해결할 여지가 있다며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에는 한박도 감시초소 철수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브룩스 전 사령관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한박도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에 있다고 언급했으나 이후 유엔 사령부는 한박도가 NLL 북쪽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자신의 앞선 발언을 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와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의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 방문 소식을 전하며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리스 대사와 강경화 장관이 이날 사령부의 초청 모임에 참석해 오산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둘러보고 한미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확고하며 우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려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아들 김한 씨와 남동생 김용식 씨가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김 씨 등은 16일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 소송에 대한 청구서를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김 씨 등은 청구서에서 지난 2015년 4월 미 연방법원이 북한 측에 약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이번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으며 또 올해 7월 미 연방법원이 김 씨 측에 북한 측 자산에 대한 배상금 집행을 허가했다는 문건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